연기금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딱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금융이었어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그 업종의 대장이죠. 그리고 2차전지는 LG에서는 매수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이 정도를 딱 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 시국의 금투세 폐지는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탄핵 이슈도 걱정이고 다 걱정인데 12월 10일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금투세는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해야죠.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정신없고 막 신경 쓰이는 이슈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삶을 살 때도 그렇지만 큰 어떤 사건은 발생하죠.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기본적인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할 건 한 상태에서 그 걱정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 걱정이 너무 크다고 내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되고 이번 정기국회 때 폐지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시장이 마이너스 요인을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한다고 이제 다들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이제 얘기가 된 부분이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금투세 폐지는 확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적절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금투세는 지금 바라는 거는 딱 하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 금투세 폐지는 이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상법 얘기하기 전에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전부터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은 너무 투자자들을 정말 호구로 봅니다. 정말 낮게 봐요. 투자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CB 발행, BW 발행 그리고 뭐 그렇게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금융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태들, 그런 이미지들, 인식들, 기업들의 그런 인식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자고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같이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 주주들을 그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상장을 시키지 말아야죠. 자기들끼리 하죠. 상장시켜놓고 투자는 다 받아놓고 BW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그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이제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얘기 있잖아요. 거의 그런 행태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보는 배당도 낮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 기업들의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법 개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상법 개정도 포함해가지고 기업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강력한 쇼크는 좀 분명히 필요하다 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들은 저도 앞으로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지 우리나라도 더 선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기업들이 주주를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하겠죠. 근데 뭐 자기들은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많은 소송건에 휘말릴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으면 굳이 뭐 그죠?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의 그 수십조 원 되는 그 보상 패키지 그걸 통과를 못 시키는 게 단 한 명의 소액주주 때문이에요. 단 한 명의 소액주주가 그걸 갖다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도 그런 이슈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소송하게 되면 기업들이 뭐 신경 쓰이는 건 많겠죠. 근데 기업에도 법무팀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일이 많아서 싫어하는 거지. 저는 사실 애초부터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더 위에 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어 배당 잘 줘 주총 잘해 그리고 기업 주주 시장 정책 잘해 그리고 주가 잘 끌어올려 주가 뭐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맨날 주주들 만나가지고 뭐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주주분들을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기업들은요. 주주들이 응원을 해요. 주주총회 가면 거의 파티예요. 거의 행사같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비판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테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기업이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면 주주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는 게 국민성이에요. 다들 우리나라 국민들 선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삼성전자가 받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받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과연 지금 2포인트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최소 4천, 5천 원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똑똑해졌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막 정치권에 어필도 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 연합회도 있으시죠? 거기 이제 회장님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미국처럼 가려면은 야 우리나라에서 어디 감히 주주 한 명이 보상 패키지를 스탑시켜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필요하죠. 그거 싫으면 상폐시켜야죠. 그게 다 답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 정도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만 놓고 보면은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이게 침체도 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일반 소규모로 사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미 침체가 왔어요. 위기예요. 정말 국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누군가 얘기해. 뭐 그래서 누가 선언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힘든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잘 나간 사람들 너무 잘 나가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자꾸 국민들 마음 흔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상화 시켜야죠. 지금 이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돈을 갖다 무제한 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무제한 부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적절한데 잘 부어야 됩니다. 밑빠진 물 부으면 안 되고 물론 제대로 잘 부으면은 뭐 일본 같은 케이스처럼 뭐 될 수도 있고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저는 지금 이 정도 F4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 노력 정도면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정도면은 잘 해결될 거라 봐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부양책이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시장의 돈 투입,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부으면 시장은 살아나요. 물론 돈을 많이 부으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원화가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그 F4 분들이 잘 컨트롤해서 이제 하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원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부어가지고 원화 가치 더 떨어지겠네. 거기까지 걱정하기엔 지금 좀 일러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F4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하는 건 좀 이르다.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결국 경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퀄리브리움이죠.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반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 풀어도 문제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이게 딱 균형을 그때 상황의 경제에 맞춰서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이제 F4 그분들이 또 잘 맞추셔가지고 하실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그분들께 맞추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과도한 우려. 저도 지금 좀 많이 과도한 걱정거리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큰일이 터지니까 걱정이 확 늘어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당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후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보면 환율은 어쨌든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달러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세, 원화 약세로 들어갔죠. 근데 사실 지금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제 되게 강달러를 그냥 놔뒀죠. 굳이 뭐 안 건드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 좀 잡히면 그때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놔뒀죠. 근데 갑자기 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나도 강달러 원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잠깐 또 숟가락만 올리던데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인 이분은 후보자 때부터 강달러를 엄청나게 비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손해를 봐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항상 해온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딱 내년 1월 20일 됨과 동시에 그때쯤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들어갈 거라 봐요.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로 들어가니까 걱정돼가지고 이제 구두로 몇 번 개입했죠. 그때 미국에서 바로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 원래 외환 뭐 이거 아니었어요. 뭐 관찰 대상국도 아니 원래 들어갔다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한 2번 정도 왜 구두로 이거 개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환율 너무 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던져놓은 건데 갑자기 미국에서 보더니 야 니들이 환율을 건드려? 이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관찰 대상국에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관찰 대상국까지만 올라간 건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환율 조작국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괜히 우리가 건드릴 것 같아 구두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야 우리가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딱 때려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은 달러를 좀 더 이제 약세 전환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본인들 수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이겠죠. 그럼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겠죠. 그래서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한 20년 이상치를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이상대에서 달러원 환율을 위에 달러원 환율 차트 두시고 밑에 코스피 차트를 같이 놔두고 이제 딱 기간 같이 보시면 달러원 환율 1,400원 이상대를 이제 선을 꺼가지고 그 이상대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코스피 내려보시잖아요. 저점이에요. 그때 매수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400원대 이상에서는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이 힘들어도 일단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던데 추천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나서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아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연기금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대기업들 위주로 매수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과연 연기금이 왔을 때 연기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를 버텨주는 버팀목을 하는 중요한 주체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딱 지금 상황에 알 수 있어요. 이건 급락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중한 정보인데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딱 캐치하면 되는데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금융이었어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그 업종의 대장이죠. 그리고 2차전지는 LG에너지솔 매수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요 정도를 딱 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보니까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MSCI 코리아 인덱스의 탑 10에 거의 다 들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MSCI 이 지수 인덱스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받쳐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아 연기금은 우리나라 증시하면은 역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금융을 일단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사실 답을 바로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캐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반도체는 다 사실 뭐 외국인들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뭐 압도적이니까 반도체를 뭐 항상 매수를 하시고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되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엔솔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는 그런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LG엔솔도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초에 되게 핫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되게 핫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이슈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13%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KB금융을 지금 매수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달에 밸류업 그 지수 리밸런싱 되는데 KB금융은 들어가지 않을까. 원래 KB금융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기업이었는데 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나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한 3개 정도가 지금 조금 관심 라인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2차전지, 금융. 일단 그쪽에 연기금이 먼저 돈을 붓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진짜 극과 극의 전략이에요. 극과 극의 전략. 나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방송을 보진 않을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월급이 나오시면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삶도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후를 보고 매수해야지라는 전략이 지금 되게 좋아요. 6개월 정도 후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 많이 반등했을걸요? 지금보다 더 내려가 있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6개월 후, 그러니까 내년 한 5월, 6월 좀 따뜻해지는 시점, 봄 정도를 보시고 지금 오히려 투자를 그대로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단기로 하실 분들은 진짜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는 매매 사가지고 1, 2% 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괜찮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1, 2% 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미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올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는 정말 그때 안 좋았을 때 매수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온 겁니다. 원래 한번 또 그런 타이밍이 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었었고 몇 번 있었잖아요. 미국 증시도 있었고 뭐 테슬라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M7에서 빼라고 했던 기업이에요. 걔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그게 없다. 끝났다. 테슬라 끝났다.
이렇게 했던 기업인데 지금 그렇게 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포감이 진짜 극대화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공포감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생긴 공포감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이슈가 만들어서 생겨진 공포감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슈가 생겨서 나온 공포감, 특히 정치적 이슈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공포감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공포감을 이겨내시고 손가락을 탁 이제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